안녕하세요. 변희사 정변입니다. 언론에 화제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오늘은 JTBC에서 2019년 9월 9일 날 언론에 나왔던 알레르기 환자에게 같은 성분의 주사를 투여해서 의식 불명에 빠졌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물론 우리나라 기자들이 기레기 소리를 듣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죠. 하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건 아무래도 의료사고에 대한 보도를 많이 모니터링을 하게 돼요. 의료사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일단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기자들이 의료 지식도 없고 법률 지식도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의료진에게 지나치게 공격적이다 라는 이미지를 많이 받아요. 물론 아무래도 이런 내용의 보도 자료나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서 발생하기가 쉽기 때문에 의료진에게 공격적인 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하지만 이 공격적임을 표출을 할 때 기본적으로 팩트 체크라든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너무 이렇게 띄엄띄엄 공격적으로 가버리게 되면 일단은 환자들, 시청자들의 의료진에 대한 너무 지나친 불신이 쌓여버리고 아주 작은 일에도 의료사고가 아닌지 하는 의심 같은 게 많이 들게 돼서 좀 문제가 좀 많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은 어떤 부분을 더 살펴봐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자, 보도 내용을 한번 볼게요. 목욕탕에서 넘어져 뼈가 부러진 60대 환자가 진통 주사를 맞았다가 5개월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환자가 이 진통제에 거부 반응이 있다고 알렸지만 의료진이 무시했다고 주장했고 병원 측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여기는 좀 건너뛸게요. 자, 소염 진통제인 디클로페낙 주사를 맞고 5개월째 의식 불명에 빠져 있다고 해요. 건너뛴 부분에는 환자들 심폐소생술을 하고 재생동기를 사용하는 부분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일단은 여기에서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이게 정말 디클로페낙에 의한 과민 반응일까? 라는 의문이 생겨요. 디클로페낙은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잘 아는 과민 반응이나 아니면 심폐혈탈 아니면 저혈압 등을 일으키는 주사 약제예요. 그리고 이 약제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엔세이드 비스테로이드성 소형 진통제와 마찬가지로 위장 출혈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앞서 말했다시피 디클로페낙의 부작용에 심정지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과민 반응이나 알러지 반응에서 심장이 멎는 형태의 과민 반응이나 알러지 반응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얼굴에 발진이 생긴다든지 가려움증 이런 정도의 과민 반응이 나타나죠. 물론 과민 반응이 나타날 때 기도가 부어서 그 기도 부음에 따라서 기도가 폐쇄되고 기도 폐쇄에 의한 호흡 정지로 인한 심정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을 했고 곧바로 응급처치가 들어간 걸로 보여요. 그리고 기도 삭관도 무리 없이 이루어진 걸 보면 호흡 정지 때문에 심장 정지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주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고령에서 병원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다른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아주 많아요. 그리고 다른 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하는데 병원에서는 까마귀 날자 배가 우수수수 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런 부분들을 의료진은 알고 대비를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겨요.
정말 환자가 심장이 정지되고 의식불명이 된 게 디클로페낙 때문인가? 라는 의문이 하나 생겨요. 지금 환자가 5개월째 의식을 못 찾고 병원에 입원을 해 있죠. 아마도 의식이 불명인 이유는 지금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저산소성 뇌손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심장이 정지된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쯤이면 밝혀졌을 것 같은데 그게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이상해요. 일반적으로 언론이 기사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쓰지 않거든요. 자기네들이 확인한 내용은 아주 자신 있게 공표를 하지. 그런데 심장 정지가 된 원인을 전혀 취재를 안 했다라는 게 일단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고, 심장 정지 원인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게 정말 디클로페낙 때문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요. 알레르기 환자에게 같은 성분의 주사를 주사했다. 분명히 의료진의 과실일 거예요. 그거는. 근데 심장 정지 원인이 디클로페낙이랑 상관이 없다.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 의료진의 과실을 묻기가 어렵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A씨는 20년 전부터 디클로페낙 주사에 알레르기를 앓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내용을 다니는 병원마다 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군데도 빠짐없이 디클로페낙 특이사항 부작용이 있다고 히스토리에 되어 있었어요. 이 병원에 처음 왔을 때도 알레르기 내용이 적힌 쪽지를 의사에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의료진들이 전혀 들은 적 없고 쪽지를 받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만약 얘기를 했었으면 저희가 차트에 기록을 해요. 경찰은 CCTV와 진료 기록의 분석을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이 기사에서 이상한 게 나타나요. 만약에 환자가 저런 의식불명의 상태가 이루어진 것이 정말로 디클로페낙 때문에 맞다라는 전제를 했을 때,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디클로페낙 부작용이 있어서 하는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려줬는지 알려주지 않았는지는 책임 제한 부분에서 책임을 몇 %를 제한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의료진의 과실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디클로페낙이라는 주사 자체는 아주 최신 나온 디클로페낙 베타가 아닌 한은 심폐 허탈이나 저혈압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흔해요. 그렇다면 최소한 의료진은 물어봤어야 돼요. 디클로페낙이라는 주사를 놓기 전에 혹시 부작용이 있는 어떤 약제가 있는지, 혹시 내가 어떤 알려진 과민 반응이 있는 약물이 있는지 반드시 물어봤어야 돼요. 더더욱이 디클로페낙 같은 약간 잘 알려진 부작용이 있는 주사라면 이건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쟁점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쟁점화시키는 것은 불리해요, 오히려. 때문에 지금 이 기사에서의 문제는 인과관계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첫째, 정말 이게 디클로페낙에 의한 심정지고 디클로페낙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쟁점 파악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이게 정말 디클로페낙에 의한 것이라면 환자가 의사에게, 의료진에게 내가 부작용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거 알려줬는지 안 알려줬는지는 크게 쟁점이 되기 힘들어요. 특히나 환자가 알고 있었다면. 정말로 환자가 알고 있었는데 의사가 물어본 것에 대해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알려주지 않았다라든지 어떤 이유로든 묵비했다라든지 이런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기가 쉽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러지 환자에게서 같은 성분의 주사를 투여함으로써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의학적 관점이라든지 법률적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고 보도가 어떤 부분에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보도의 내용에 나온 것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리고 저의 이야기는 일응의 추정에 불과합니다. 제가 한 말이 모두 맞다든지 제가 이 보도가 완전히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정변이었습니다.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